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벗고 나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빚 증가 속도는 느려졌지만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가계대출 업건과 유형별로 핀셋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제 가계빚 증가 속도는 느려졌는데 부채질은 나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 총량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017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분기 증가율이 11%나 다른 어마어마한 빠르게 가계부채 증가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전보다 8% 증가에 그치면서 물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의 폭, 증가율은 빠르게 잡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좀 따로 보시면은요, 요즘에 집 가지고 돈 빌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확연하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1분기는 지금 5.3% 증가율로 다 잡았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바로 옆에 신용대출 같은 것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좀 우려가 커집니다. 네. 분명히 집 가지고 돈 빌리는 것은 막았지만 이런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증가 속도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저것을 보면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잡았지만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도 높고요. 앞으로 변동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오를 때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 속도가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줄기는 했지만 막상 이제 금리가 더 높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늘면서 이제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일종의 풍선 효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국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빚을 많이 지면서 이 대출을 살아가고 있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그럼 돈은 없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신용대출이라든가 개인사업자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자 대출을 또 우회적으로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쓴다든가 이 정도의 이제 풍선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을 규제를 강화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부풀어지는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들 대출의 부실이 당장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지금 기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또 이 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할 텐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빚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6월에 금리 인상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최소 2번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완연한 긴축으로 돌아섰거든요. 이후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이 올린다고 해도 우리도 바로 올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자금 유출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늘 주식시장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최근 불과 한 1주, 2주 만에 상당한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도와 함께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은행도 빠져나가는 돈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대출했던 분들, 이 대출이자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빚 부담이 드디어 올 하반기 우리 한국 경제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커집니다. 그렇군요.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 전세자금, 개인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대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정국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추겠다는 것은 지금보다 대출 문턱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일단 발빠른 대응은 어느 정도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지금 방금 얘기한 세 가지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이라든가 전세담보대출이 좀 위험한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먼저 대응하겠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게들이 빚 대출 없이 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만 조이면 과연 이분들 한계 가구들이 또 어떻게 버틸까? 여기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함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을 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업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 장악을 위해서 좀 많이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대출 금리도
실은 저금리엔 4%대, 5%대였으니까 웬만한 직장인들은 이걸 많이 사용했었었죠.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빨리 튀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대출 중에서도 이 차주, 돈 빌린 분들의 신용등급을 좀 봐서 만약 신용등급이 좀 낮은 뭐 5등급 밖에 쪽에서부터는 신용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과 주문을 이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개인 사업자 대출에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 이런 언급도 나왔었죠. 제가 이제 사업자 대출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요즘에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보면은 이제 집 한 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근데 현재 상호금융권이라든가 저축은행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사업자 대출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거의 집값까지,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 5억이다 그러면 5억까지 다 채워서 사업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어서 또 이 집이나 이런 담보를 대주고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걸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 너무나 증가 속도도 크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네. 뭐 350조 원 규모대라고 하는데 지금 잘 알다시피 내수가 안 좋고 장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도 오르면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대출 받은 게 부실화되고 이게 결국은 집에 담보랑 걸려 있으니까 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업자 대출이 좀 가장 많이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 350조 원을 넘어섰다. 이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이제 표를 한번 보면요. 지금 문제가 증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세를 보면 올 들어 5월까지만 해도 이 11조 3천억 원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뭐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저게 또 다 담보로 걸려서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과 엮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자 대출을 이제 조인단 말이냐라고 해서 뭐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입 대비 뭐 대출액을 맞춰서 본다라든가 또 하나 지금 삼호금융권과 저축은행한테는요 앞으로 뭐 9월, 10월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게 정말로 사업에 쓰였는지 아니면 돈 빌려가지고 딴 데 쓰는지를 이제 확인하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앞서 이제 왜 양날의 검이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이분들이 사업에 쓰고 싶지만 또 지금 굉장히 장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 상황에서의 고민이 금융당국이 조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또 다른 활로 숨통도 좀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죠. 걱정입니다. 이 전세 자금 대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적 총량 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해법이 있습니까? 전세담보대출도 약간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네. 이 전세담보대출이라는 게 전세금의 최대 80%를 이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전세금이란 보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떼일 염려는 가장 적은 건데 왜 금융위에서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도 언급을 했는가? 증가 속도가 너무 크고 빠릅니다. 올 연초 이후 1월부터 5월까지만 8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연초 이후 전세값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었는가? 아마도 이 역시도 돈이 있는데도 좀 빌려가지고 다른 데 전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전세담보대출의 진짜 위기는 이제 전세값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담보대출을 받은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못 돌려준다. 이걸 본인들이 뭐 진짜 온팡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게 전세금에 대해서 이 세입자분들도 스스로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좀 이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은행도 이게 보증금 대비 80% 안전하다라고 해서 뭐 무작정 대출해 주는 것도 좀 이제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3대 핀셋 규제에 전세담보대출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추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요즘 금융당국이 계속 잇따라서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심각성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냐. 연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굉장히 낮아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네. 되고 있고 한국은행 자료에 따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빌린 분들의 신용등급이 거의 특히 신용대출도요. 1등급에서 3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우량한 고객들이 빌려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심각성을 그동안에 부각을 안 시켰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금융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지금 미국 분위기를 봐서도 전 세계 금융위기를 봐서도 이 금리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라는 게 뭐 쉽게 설명해서 2%대 내가 100만 원 이자 냈다. 이게 4% 올랐으면은 결국 2%포인트밖에 안 올랐잖아요. 하지만 내가 내야 될 돈은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내야 되는. 네, 두 배로 순간 올라가는. 네. 이게 이제 금리, 대출금리 상승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씩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 처방보다는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게 이 가계 부채일 텐데요. 앞으로 보완책 같은 게 뭐 좀 방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용대출부터 하나하나 좀 조이고 여기에서 좀 솎아내고 걸러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자 대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전세담보대출.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은 맨 마지막에 두고 외곽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에 대한 연체율이라든가 차주의 신용등급이라든가 일단 걸 분석을 한 다음에 일단 금융권에서 이 금융당국의 지침을 좀 따라줘야죠. 무작정 좀 빌려주지 말고 가이드라인이 왔을 때 좀 더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는 금리 상승과 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정말 불을 당긴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정부도 정부고 지금 가계에서도 좀 스스로 지금 부채를 좀 조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